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 8주차 금요 테스트입니다. 이번 주차 끝나고 다음 주차 9주차 금요 테스트는 우리 이제 남아있는 모든 진도들에 대한 테스트를 쭉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테스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진도까지 다 마무리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복습 스터디 시간에는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던 문제들을 좀 골라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9주차에 대한 거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가 되나요? 네, 어쨌든 그때 월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네, 제가 게시판에 카페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로 공지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8주차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중에 네, 다 해서 한 8개 한번 골라봤습니다. 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성적 평정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도표식 평정 청토법의 제일 큰 단점은 연쇄 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죠? 앞에 평정 요소의 내용이 뒤에까지 영향 주는 거고요. 2번, 체크리스트 평정법은 평정자에게 항목마다 구체적인 점수를 부여하게 한다. 체크리스트는 그 사람에게 그런 내용이 나타났는지만 체크해서 OX로 판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틀렸고요. 3번, 서열법은 대체로 피평정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너무 많으면 못하죠. 그래서 그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일 마지막 강제 배분법 상대평가의 방식입니다. 관대화, 엄격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무난하게 중간 점수를 주는 그러한 평정 오차들. 보통 제가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오류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오차들은 다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외국 등으로부터 받은 선불은 즉시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선물 수수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겸직금지의 의무가 있죠.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요게 겸직금지의 의무인데 요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마지막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방지 권익위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이 맞는데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되는 건 현재 3번이 되고요. 자, 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입니다.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 된다. 요건 한계성의 원칙이 아니라 통일성 원칙입니다. 통일성 원칙은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지출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이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얘기한다면 통, 목수, 특기 들어갑니다. 목적세, 수입 대체 경비, 특별회계, 기금 들어가죠. 자, 특별회계는 통목수 특기, 단일 특기, 단추 특기, 단일 특기가 아니고 단추 특기죠. 여기에 다 해당하는 걸 보니까 예외적인 장치에 해당한다. 특별회계는 통일성 없고요.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에 연계시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나로 편성해야 한다는 단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2번 요거 현재 맞는 선지고요. 예산이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총계주의가 아니라 한정성의 원칙이고요.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완전성의 원칙을 설명하죠. 자, 마지막. 예산 구조나 과목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해야 한다. 요거는 명료성 또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6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이 됩니다. 자, 8번 가보도록 할까요? 8번은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었고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들을 묶은 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보통 단위 사업의 묶음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바로 예산이나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현재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채택한 건 일단 중앙정부의 공식 채택은 2007년, 그 다음 지방정부의 공식 채택은 2008년이기 때문에 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건 투입보다는 성과 체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예산 과목 분류에서는 프로그램이 항, 그 다음 프로그램이 단위 사업의 묶음이죠. 그 단위 사업들을 세 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항까지는 장관 항까지는 입법 과목이고 세항 과목은 행정 과목인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맞는 선지입니다. 문제에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건 2번이에요. 자, 11번 갑시다. 정부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금을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초를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 장부를 편성하는 거고요.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 회계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기금은 예산의 통일성 원칙에 예외가 된다. 네, 기금은 예산의 통일성 원칙에 예외가 되죠. 통, 목수, 특기 할 때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지금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예산 제도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예타조를 아직 다 안 하셔서 예타조가 뭐지? 이러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출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조세의 투명성은 좀 커지고요. 근데 조세 지출을 만약에 관리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했었던 조세 지출들의 항구성이나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조세 지출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항구성,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2번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작성한 기준, 협의해서 작성한 기준이나 방식으로 여가부 장관이 작성한다. 말도 안 됩니다. 기재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이 협의하죠. 그 기준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회장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X가 되고요. 자, 통합재정 요거 아시면 되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괄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자, 예비타당성 조사는 저희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건설, 정보, 연구, 개발 사업, 국가의 재정이 엄청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가 먼저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전 조사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육, 보건, 환경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4번을 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모르는 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는 거 위주로 풀어주시면 답은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통합재정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세입 세출을 순계의 개념으로 파악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이 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성 기금, 외평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써 있다고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 모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 공공기관만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통합재정을 계산하는 이유는 결국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해서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인 것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5번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산 제도 좀 까다롭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선지들을 골라봤습니다. 품목풀 예산 제도는 상향적인 예산 과정이 일부 수반될 수 있다고 했죠. 계획 예산은 하향적 예산 접근의 방식입니다. 틀렸고요. 연기준 예산 제도는 의사결정 단위 설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했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품목으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일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고자 하는 물품은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무엇에 쓰는지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세입과 세초를 또 유기적으로 연계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인 연계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입법부의 예산 통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부에게 관리력을 주고요. 입법부의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것, 입법부에 의한 예산 통제에 효과적인 건 품목별 예산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4번 들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재무행정 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재무행정 예산 이론과 제도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주만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일도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복습도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